핵무기를 보유한 중동 최고 군사 강국의 지도자가 디지털 유령으로 전락했다. 텔아비브의 지하 벙커는 텅 비었고 방어망 탄약은 단 15%만 남은 끔찍한 상황이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오늘 아침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책상 위에 놓인 이스라엘의 실제 붕괴 시나리오다. 수일 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다짐했을 때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건재함을 보도했다. 하지만 군사정보와 사이버전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전문가들의 눈에 그 영상은 권력의 건재함이 아니라 국가 지휘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섬뜩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벨링캣을 비롯한 독립적인 오픈소스 정보 분석 기관들이 오늘 새벽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조작된 AI 딥페이크일 확률이 무려 87%에 달한다. 총리의 하관과 치아 배열은 말을 할 때마다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졌고 한 장면에서는 심지어 손가락이 6개로 늘어나는 치명적인 렌더링 오류까지 발견되었다. 한 국가의 전시 최고 군수통수권자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픽셀 덩어리로 대중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지도자의 개인적인 신변 이상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끔찍한 증거다. 전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부재를 AI로 속이려 했다는 것은 텔아비브의 정치 및 군사 수뇌부 내부에 걷잡을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닥쳤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방위군 수뇌부와 모사드 고위급 인사들은 현재 총리의 정확한 생사나 위치조차 투명하게 공유하지 못한 채 지하 요새인 키르야 벙커에서 지도자 없는 기형적인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총리가 이란의 정밀 타격에 의해 이미 사망했거나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면 이스라엘 헌법과 비상계엄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권력 승계와 새로운 전시 내각이 구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억지스러운 인공지능 영상을 통해 권력의 공백을 숨기려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끔찍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국민들과 최전선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하고도 어리석은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 지휘관이 곁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피를 흘리는 병사들에게 그들의 최고 사령관이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스라엘 방위군의 조직적인 항전, 의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러한 지도부의 공백과 혼란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게 가장 완벽한 심리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인 야히야 라힘 사파비 소장은 이스라엘의 AI 영상이 공개된 직후 자신들은 벤자민 네타냐후의 정확한 좌표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그의 목숨은 이미 테헤란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다고 조롱 섞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허세가 아니라 적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고도의 심리적 암살이다. 혁명수비대는 굳이 벙커를 뚫고 들어가 총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군인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지도자가 유령이 되었거나 이미 적의 포로와 다름없는 상태라는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국의 최고 지휘소를 붕괴시키는 현대 비대칭 정보전의 가장 잔혹한 교본이 지금 중동의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최고 지휘부의 권력이 디지털 유령의 장막 뒤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동안 지상의 전선에서는 훨씬 더 물리적이고 치명적인 파멸의 시계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전 국민의 생명줄로 여겨졌던 최첨단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끔찍한 수학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다. 전시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서방의 군사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이 보유한 정밀 타격 무기와 방공망 요격 미사일의 잔여 재고량은 전체의 15%라는 레드라인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이것은 국가의 방패가 사실상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라는 소름 돋는 경고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방공망이 고갈되어 수도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던 끔찍한 선례가 이제 텔아비브의 밤하늘에서 그대로 재현될 준비를 마쳤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비대칭 소모전이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경제학의 법칙을 철저하게 간과했다. 아이언돔 시스템에 사용되는 타미르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발을 발사하는데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초고가 무기 체계다. 반면 이스라엘의 영공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과 조잡한 로켓들은 불과 몇천 달러면 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로 이 치명적인 비용의 불균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값비싼 군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대신 수천 기의 싸구려 발사체를 맹목적으로 쏟아붓는 벌떼 전술을 구사하며 이스라엘의 방공망 창고를 문자 그대로 말라 죽이고 있다. 요격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이스라엘의 국고는 텅 비어가고 탄약고의 바닥은 빠르게 드러난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미국의 군수 지원마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최근 48시간 동안의 글로벌 항공 추적 데이터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독일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밤낮 없이 날아가던 미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들의 비행 궤적이 뚜렷하게 간리케스 자취를 감추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미국의 전략적 재고를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제한적인 타미르 미사일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탄약의 잔량이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방위군 수뇌부가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걸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전술적 선택, 즉 방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트리아지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위협을 요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요격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국가의 남은 수명과 직결된다. 지휘관들은 텔아비브 시내의 아파트 단지나 민간 병원으로 떨어지는 로켓을 두 눈 뜨고 지켜보면서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남은 15%의 요격 미사일을 민간인 구출에 낭비하는 대신 핵무기 경납고나 주요 공군 기지 같은 핵심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아껴야만 한다. 이것은 국가가 자국민의 목숨을 포기하고 군사기지의 콘크리트 외벽을 선택해야만 하는 뼈아픈 도덕적 붕괴이자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던 방어막이 결국은 가장 저렴한 쇳덩어리들의 물량, 공세 앞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탄약이 고갈되어 방패가 부서졌다면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의 수단은 중동 최강을 자랑하는 공군력이라는 날카로운 창뿐이다. 하지만 그 창마저도 지금 끔찍한 자연의 섭리와 적의 교활한 전술 앞에 처참하게 녹슬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강력한 심장부이자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2가 배치된 네바팀 공군 기지는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란 본토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한 발로 기지 전체를 파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자탄으로 쪼개지는 확산탄, 즉 클러스터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네바팀 기지 상공에 흩뿌렸다. 이 끔찍한 무기는 활주로와 경납고 주변에 수백 개의 불발탄을 거대한 지뢰밭처럼 형성해 놓았다. 상업용 군사 위성이 오늘 아침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활주로 곳곳에 박힌 불발탄들 때문에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는 F-35 전투기들이 이륙조차 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바닥에 묶여있는 굴욕적인 모습이 포착되었다. 스텔스 도료로 칠해진 최첨단 전투기가 활주로에 굴러다니는 조잡한 불발탄 몇 개 때문에 고철 덩어리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군의 숨통을 끊어놓은 더 끔찍하고 기괴한 재앙은 인간이 만든 폭탄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자연의 형벌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중동의 상공은 북반구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5억 마리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철새떼가 지나가는 거대한 생태학적 고속도로로 변해 있다. 거대한 황새와 펠리컨 무리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이스라엘 영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러시아의 혹독한 동장군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무적 군대를 얼어 죽게 만들었듯 이번에는 자연의 거대한 생명체들이 최첨단 기계 군대를 짓누르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사령부는 전투기의 제트 엔진에 거대한 새가 빨려 들어가 폭발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의 끔찍한 공포 때문에 영공 전역에 걸쳐 이륙을 극도로 제한하는 비행 제한, 구역 즉 노탐을 긴급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 F-35의 첨단 레이더는 적의 전투기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하늘을 가득 메운 수백만 마리의 새떼 앞에서는 그저 노이즈로 가득 찬 무용지물 화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과 적의 교묘한 합작품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상작전 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현대전에서 공중 우위를 상실한 지상군은 적의 포병과 드론에게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거대한 관역판이나 다름없다. 레바논 국경과 가자 지구 외곽에 배치된 이스라엘의 기갑부대와 보병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켜주던 든든한 공군의 엄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이란의 확산탄 불발탄을 제거하는데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고 5억 마리의 철새떼가 이스라엘 영공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수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한 최첨단 항공 전력이 조잡한 확산탄 쪼가리와 자연의 쇳대라는 가장 원시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현대 기술, 문명의 군사적 오만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상징적인 역설이다. 사라진 국가 지도자의 유령이 벙커를 배회하고 탄약고의 바닥이 15%의 절망적인 숫자를 가리키며 텅 빈 하늘마저 통제권을 잃어버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다면전의 덫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북부 국경에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레바논의 거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내장 깊숙한 붕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 나임 카셈이 방송을 통해 우리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생존의 전투를 준비했으며 적들은 전장에서 경악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포한 것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다. 그들은 텔아비브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공군이 철새떼와 불발탄에 발이 묶인 바로 이 치명적인 타이밍을 노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하 벙커에 비축해둔 10만 발 이상의 재래식 로켓과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비오듯 쏟아부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포위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변 아랍 국가들과 서방 동맹국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뿜어내던 무적의 억지력, 즉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국가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군사적 공포의 신화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 한 명의 정규군 보병을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시키지 않고도 오직 저렴한 무인기와 미사일, 그리고 끈질긴 소모전의 교리만으로 중동 최강의 군대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파산시켰다. 워싱턴의 백악관과 펜타곤 전략가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동맹국이 적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조잡한 조립식 드론과 내부의 권력 공백, 그리고 자연의 방해물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깊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역시 이스라엘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방어체계 역시 비대칭 소모전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교훈을 얻고 황급히 군사 교리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 결국 이 끔찍한 전쟁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정한 적은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불기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맹신했던 첨단 기술에 대한 오만함과 무너져 내린 시스템 그 자체다. 적군의 심장부를 도려내던 날카로운 칼날은 부러졌고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던 튼튼한 방패는 쪼개졌으며 군대를 지휘해야 할 사령관은 사이버 공간의 환영으로 사라져버렸다. 한때 전 세계 군사정보기관들의 경외의 대상이었던 철통 같은 안보 국가는 이제 탄약 부족에 시달리며 쇳대를 두려워하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국민을 속여야만 하는 처절하고 굴욕적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란과 그 대리인 세력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끈질기게 버텨내며 초강대국의 무기체계가 가진 치명적인 모순과 한계를 전 세계에 생생하게 폭로했다. 피비린내 나는 모래바람이 가라앉은 후 중동의 군사 지도는 영원히 바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화력이 아니라 잔인한 소모전과 붕괴하는 권력의 씁쓸한 교훈만이 앙상한 뼈대처럼 남게 될 것이다.